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올인원 수업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4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테마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40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 테마당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47개를 잡아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그거 생각해서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테마별로 이루어질 겁니다. 테마별로 짧으면 20분, 좀 길면 40분, 요 사이에서 한 테마가 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테마 47개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게 되면 고득점에 도달하게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첫 번째 테마가 이제 용어입니다. 매년 한 문제 나오지요. 그래서 보시면 올해도 한 문제 나왔고 내년은 나올 겁니다. 여지 없습니다. 자, 용어가 6개 있죠. 6개 용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용어가 뭐냐면 중개입니다. 중개. 이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 물건은 이제 부동산 얘기합니다. 토지라든지 건물, 그 다음에 임목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 이 3조에 써져 있는 중개대상 물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하는 거, 교환계약 체결하는 거,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거. 우리 사회적으로 전세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밖에도 있습니다. 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가 뭐냐 그러면 이 행위가 여러분들을 배운 대로 하면 법률행위가 됩니다.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계약이죠. 결국은 이런 계약을, 이런 각종의 계약을 체결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개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보면 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예인데 매매 계약, 흔히 제일 많이 체결되는 게요 임대차, 전세 계약이죠. 부동산끼리 바꾸는 걸 교환 계약이라고 해요. 교환 계약도 출제가 됐었죠. 그 밖에 저당권 설정 계약도 있습니다, 여러분. 담보를 잡고 잡히는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도 있죠. 땅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중에 지역권 설정 이렇게 된 것도 있죠. 요건 이제 통로로 쓰겠다고 남의 땅을 빌리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 지역권 설정 계약. 다음 입법 시간에 전세권 설정 계약이다. 요 전세권, 권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이런 일반적인 전세하고 조금 다르게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얘기합니다. 약간 좀 센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신경 쓰실 것은 다른 것보다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끔 은행과 그죠?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거 그런 계약을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쓰게끔 도와주면 그것도 중개다. 부동산에서 알게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권리의,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할 때 이 권리는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도 뭐예요? 포함된다.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주목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중개다 그랬을 때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니까 양쪽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든 아니면 한쪽한테 부탁을 받아서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든 어떻게 됩니까? 다 중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양쪽한테 받아서 하면 혼자 복비를 챙기겠네요. 한쪽한테 부탁을 받아서 소개시키고 그러면 이쪽에만 중개보수를 챙기겠네요. 그런 차이가 있을지언정 중개는 중개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아이고 많이 올라가 버렸네. 반대로 가네요 이게. 이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일단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의뢰는 이제 부탁이죠. 팔아주십시오 또는 사주세요, 전세 얻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를 챙겨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해주는 것을, 소개시켜주는 것을, 그죠? 중개는 방금 전에 봤던 거죠? 그것을 업으로 행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업이라는 건. 예.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하고 말면 직업이 아니다. 이건 업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추시면 되겠다. 첫 번째, 의뢰. 두 번째, 복비 챙기는 것. 세 번째, 중개해주는 것을. 넷째, 계속 반복적인 성향을 갖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 내용 지금부터 몇 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여기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이렇게 계속 반복성이 성향이 있어야 될 건데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우연히 전세 한 건을 했습니다. 요러면 우연히 했기 때문에 직업 활동이라고 볼 수 없죠. 반복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죠. 요랬을 때는 혹시 보수를 받았다고 손치해도 우연히 했다 그랬을 때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중개업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연히 하게 되면. 계속 반복적인 성향을 갖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두 번째. 기존에 기출문제에서는 엄청 많이 나왔던 게 이거죠. 두 번째는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안 받고 보수 받아야 중개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받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쳤다. 달라고 요구했고 약속까지는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입금은 안 된 상태이죠. 이렇게 되면 보수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여기에 핵심이죠. 그러니까 보수를 받기로 약속한 거 그것만 갖고는 중개업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제 어떤 거냐면 혹시 어떤 사람이 등록을 안 하고 중개를 해줬습니다. 원래 이제 중개업이라는 활동, 아까 위에 봤던 중개업이라는 활동은 어떻습니까? 중개업이라는 활동은 직업적 활동이 되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청에 등록을 내야만 할 수 있는 등록이 필요한 그런 활동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하잖아요. 직업적으로 안 하고 하잖아요. 지금 등록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는 중개업을 무등록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보수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약속만 한 상태에서 등록 안 하고 약속만 하는 거 하면서 중개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이 안 돼서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요 1번, 2번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내고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정상이고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텐데 혹시 이제 무등록 무자격자임입니다만은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수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약속만 하고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되면 보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서 중개업이 아니어서 혹시 무등록으로 했다고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죠?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5번 보시면 5번 판례도 가끔씩 나오죠? 요거. 5번 판례를 잠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대출을 받아요. B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을 받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돈을 꾼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계약은 돈 꾸는 계약이에요. 은행과 그 다음에 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요 사람이 이제 돈을 꾸는 거예요. 대신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죠. 그래서 담보를 잡히게 됩니다. 담보 잡히는 것을 저당권 설정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계약을 2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에 거 있잖아, 위에 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쓰게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서 알선했다 그러면 이 갑의 행위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가 아닌 것이 왜 중개가 아니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거 맞지 않습니까?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줬지만 그 계약의 목적물이 금전이 돼서 금전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쓰게끔 도와줬다 이렇게 되면 요 계약서를 쓰게끔 알선한 사람이 역시 똑같이 갑이다 그러면 갑은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쓰게끔 도와준 갑은 중개한 거냐 이 말이지. 중개한 겁니까? 중개한 거 맞죠? 왜냐하면 계약서를 쓰게 도와주었는데 그 계약의 목적물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되다 보니까 아까 중개 활동 중에 저당권 설정 계약서 쓰게 도와주는 것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의 목적물이 이렇게 아파트입니다. 이게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중개 맞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2장의 계약서를 쓰게 도와줬어요. 갑은. 그런데 이쪽 부분이 중개예요. 그러니까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쓰게도 도와주고 요거 쓰게도 도와줬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갑의 행위를 판단하면 이 부분 때문에 뭐가 됩니까? 중개죠. 따라서 이런 활동을 의뢰를 받아가면서 보수를 챙겨가면서 이렇게 직업적으로 했다면 갑의 이런 행위는 보수 받아가면서 했잖아요. 지금 중개를 뛰어넘어서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요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읽어볼게요. 자,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포함이 된다. 아까 중개할 때도 했죠. 자, 따라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직업적으로 했다면 그건 중개업에 해당하고 중개업에 해당되죠. 4가지 요건을 다 갖췄죠. 여기 보면 의뢰 있었죠. 보수 챙겼죠. 요게 중개입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요거 중개예요. 요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직업적으로 했죠. 여기.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런 갑의 행위가 비록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알선에 부수해서 부차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서 꽤 나오는 거죠. 물론 위에 거만큼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6번도 보면 6번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했는데 중개 행위를 하는데 컨설팅이죠. 컨설팅에 부차적으로 부수해가지고 중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를 받아가면서 했어요. 그것도 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중개를 조그맣게 부차적으로 부수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도 이 중개 활동을 의뢰를 받고 보수 챙겨가면서 직업적으로 했다면 그것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지. 잠깐 볼까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컨설팅 업체예요. 부동산 컨설팅 갑이라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중개를 해요. 1년에 몇 건씩. 근데 부탁을 받고 복비를 엄청 많이 준다고 막 하니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땅을 팔아주고 막 그래요. 이걸 1년에 몇 건씩 했다 그러면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대여섯 건씩 꾸준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갑의 행위는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중개업은 원래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내고 해야 될 건데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등록을 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무자격,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게 돼서
조그맣게 중개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3년 이하의 적이나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의 부수에서 부수적으로 조그맣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의뢰를 받아가면서 보수 챙겨가면서 직업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보시면 자격증을 땄죠, 지금. 오케이.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격증 딴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라이센스를 땄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대로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겁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는 가만히 보면 세 종류가 있죠. 자격증을 따서 자기 사무실을 오픈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오케이. 이 사람도 공인중개사죠.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소에 취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이때 취직한 사람 얘기하고. 자격증을 땄는데 안 써먹고 있는 사람도 있죠. 오픈한 것도 아니고 사무실 차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취직한 것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농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우리끼리는 그렇게 부르자. 농속에 처박아놓은 공인중개사다. 어쨌든 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포인트가 뭐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어떻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오픈한 사람, 등록한 사람, 그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다. 오픈한 공인중개사 이런 뜻이죠. 등록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갖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있냐 없냐 상관없이 오픈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고 이렇게 줄여서 개공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긴 하죠. 같은 말이 아니죠.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는 오픈한 사람 중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유명한 복덕방 할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법조문 중에 부칙이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거기 부칙조문 제6조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분이 옛날에 자격증도 없이 해오셨던 분, 기존에. 그래서 그냥 하시는 동안은 계속 할 수 있게끔 예외적으로 허용한 분입니다. 자격증 없어요. 근데 등록된 걸로 봐주는 사람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들어갑니다. 보통 거의 98%, 99%가 여러분처럼 자격증을 따서 오픈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단 말입니다. 응? 오픈한 그렇게 있어요. 대부분 이거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오픈한 경우도 있죠. 그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 세 종류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격증 아니죠. 이 자격증 없잖아요, 여기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요거요. 등록이 돼 있다. 이 사람은 등록된 걸로 봐주는 사람입니다. 봐주는 사람. 어쨌든 봐주든 어쨌든 등록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네,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이거 이제 하기 전에 용어 6개니까, 그죠? 요거 정리하면 이제 문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딴 사람이죠. 이렇게.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직원들이죠. 직원. 실장님들. 근데 두 종류가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취직된 사람 중에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중개보조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두 종류. 여기는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 없지.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요한 일인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조는 어떻게 써요? 자격증 없잖아요. 중개 업무는 못하지.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근데 중개 업무 말고 이제 보조 활동들이 있잖아요. 보조 업무. 보조 업무는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이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요거 중개 업무가 뭐냐 이거죠. 보조 활동이 뭐고. 그래서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유권 해석상 이 세 가지 작업을 중요한 일로서 중개 업무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얼마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했을 때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중요한 일에 들어갑니다. 소공을 할 수 있는데 보조를 못한다 이렇게 돼요. 세 번째가 계약서 작성입니다. 매매나 전세계약서 써주는 거 있죠. 원래 이러한 중요한 일은 부동산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인 것인데 사장님이 직접 못할 때는 밑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중에서 증을 갖고 일하는 소공, 요 사람이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야. 응? 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 있잖아.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장 안내에서 물건 보여주고 이런 거라든지 접수장 같은 장부 정리하는 거요. 일반 서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 뭐 등기 출력하는 것도 들어가고 손님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다 이쪽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보존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정도는. 근데 요걸 못하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을 꼭 얘기해 줘야 되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의 임원 중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원은 소공이 들어간다고 보고 임원, 사원, 높은 사람 중인데 그 사람들 중에 자격증이 없으면 보조원으로 취급합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자, 중개보조인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중개 업무를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왔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도 꼭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뭐예요? 보조도 해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사원이나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소공에 어떻게 해요? 포함된다. 꽤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소공이다 그랬을 때 자격증 갖고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보조 업무만 합니다. 이 사람 소공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보조 활동만 해도 중개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격증 갖고 보조 활동을 하면 그 사람도 소공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소공은 이렇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 줘도 되고 아니면 보조 활동을 해도 되고 이렇게 둘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중개보조는 어떻습니까? 중개보조인이라 하면 꼭 이 말이 봐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밑에 취직에 일하는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이런 보조 활동을 해주는 사람이죠. 이 보조 활동의 예입니다.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가.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중개 업무와 뭐예요?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뭐예요? 보조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걸 중개 보조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러면 34회에 올해 나왔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중개 대상 물건 원래 이게 한 5가지 있었죠.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교환 계약을 체결해서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다 그랬어요. 이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 게 교환하는 행위를 뭐 했을 때 알선해야 중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빠져서 중개가 안 되는 거예요. 소개시키는 게 중개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중개를 갖다가 했는데 보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보수 받아야 중개업이 되는 거잖아요. 3번. 법인의 임원인데 자격증 갖고 있나요? 네. 그러면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이 된다. 소공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개공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조활동만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 갖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공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최근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5번.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자격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자격증이 있으니까. 응?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답이네.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은 안 돼 있어도 자격증 갖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답이 5번이죠.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해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맞지? 중개예요. 세 가지 조건 갖춰야 됩니다. 물건, 그 다음에 거래 행위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알선. 이렇게 했을 때 중개가 됩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오면 요 등록 나와야 됩니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오케이. 자, 중개업 나왔습니다.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죠? 요건 4개. 이게 뭐냐면 의뢰 있었죠. 보수 챙겨야 될 건데 중개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하면 중개업이다. 맞죠? 또 4번 또 나왔네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높은 사람입니다요. 근데 자격증 갖고 있나요? 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소공에 해당하지요. 이거 또 나왔죠. 그죠? 이게 틀린 거. 정답이 4번입니다요. 5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을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증 없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취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조원이다. 보조원 얘기 나오면 어떤 얘기 해줘야 됩니까?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단순히 뭐예요? 보조활동만 해준다는 얘기. 이 말이 와야 되니까. 이거 맞죠? 오케이. 쉽죠? 33회, 34회 다 쉽게 나온 거예요. 비슷하게 출제되죠. 가만히 보면.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외국법에 따라가 아니고 이 법,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자격을 뭐예요? 취득한 자 이렇게. 자, 중개업이다 그러면 4가지 요건. 글자는 3글자인데 의뢰 있어야 되고 보수 챙기고 그 다음에 중개하는 것을 직업으로 해야 될 건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거 거짓말이죠. 보수 받아야 될 거니까 보수 안 받아도 이런 뜻이 되니까 X. 또 나왔네요. 법인의 사원 이렇게만 얘기해도 임원처럼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중개 업무를 봐주고 있는데 자격증 갖고 봐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소공에 해당하지요. 해당합니다. 보조활동만 해도 자격증 갖고 보조활동을 했다. 자격증 있어. 보조활동만 했다고 해도 그래도 소공이 들어가는데요. 뭐.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무슨 헛소리 얘기해. 중개보조원인데 무슨 자격증이 있겠어요? 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활동하는 건 맞겠는데 이게 틀렸어요. 자, 5번. 이걸로 그냥 알아버리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행위가 중개행위 책임지는 게 있어요. 그럼 중개행위 해당되냐 안 되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요.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우리 뭐든지 뭔지 잘 몰라도 사회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 5번 정답. 그쵸? 옳은 거 5번이에요. 중개인이 아니냐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속마음으로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진정으로 속마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어떻게 판단하셔야 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예? 옳은 것은 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법정지상권은 저절로 생긴 지상권 얘기합니다.
근데 지상권은 그 목적물은 땅이죠. 그러면 요 양도하는 행위다. 그러면 양도하는 행위가 양도계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상권 양도계약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은 땅에 대한 거니까 땅. 두 번째, 지상권 양도하는 계약을 어떻게 알선했죠? 지상권을 팔아먹는 계약을 알선했죠. 그러면 중개 맞잖아요. 기출의 문제입니다, 이거. 이때 중개상물은 뭐예요? 법정 지상권 지이니까요. 땅이 중개상물이 되는 거지.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 우연히 이 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쩌다 한 것이다. 따라서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정말 단골로 나오는 거죠.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외국법 아니라니까 그러네. 우리나라 법.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셔야 공인중개사에 해당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서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람, 보조활동을 해주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자격증이 있습니다, 일단.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활동을 하고 있네. 자격증 갖고 보조활동을 해도 이 사람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소공에 해당되지요. 그렇죠. 또 나왔죠, 아까 이미 나왔던 거. 자, 보조원이란 이거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까지 맞네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 맞죠? 직원인 거 맞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여기까지 이런 거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어떻게 해요?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딴 건 없어요. 단순히 보조활동만 해주는 사람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답이 몇 번? 1번.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증을 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컨닝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도 자격을 박탈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자격 잘리기 전까지는 컨닝해서 그냥 자격증을 땄다고 해도 일단 공인중개사에 일단은 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건 특징이 뭐예요? 개공은 오픈 등록했다는 얘기죠.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하는데 2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세 종류가 있는데 오픈 등록했다는 얘기죠. 자격증은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죠. 그러니까 요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요 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냥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격증 없어도 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부칙개공.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가 요걸 해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단순한 업무를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보조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요 말이 빠져서 틀린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줘야 돼요. 3번도 틀린 거. 4번 중개업은 반복 계속성으로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업이라는 것은 그치 중개업은 반복 계속 성향이 있는 직업으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을 중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게 맞지. 자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맞아요. 일반 소호 및 요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이거 안 되지 이거.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보조원이 못하죠. 그러니까 보조원은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틀렸지. 여기까지 맞는데도 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금전 채권의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이거 중개예요? 중개예요? 매매 계약을 중개가 알선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계약 체결의 목적물이 금전 채권이죠. 이거 중개상물이에요? 부동산 아니잖아요. 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지. 중개가 되려면 여기서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금전이나 금전 채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자, 2번.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혁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면 그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판단할 적에는 사회 통념에 따라 어떻게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주관적 의사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3번. 등록하지 아니한 개혁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안 한 개혁공인중개사에게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그 중개 의뢰 행위 자체. 그러니까 여기 등록 안 한 개공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등록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이거 팔아주시오라고 의뢰 행위 했습니다. 의뢰를 했어요. 그 자체로도 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체가 해서 물건 내놨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판례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요걸 통해서 알아두시고요. 무등록 중개업체에 의뢰했다. 그것 갖고 처벌받지 않고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그걸 의뢰받아서 중개업을 해줘버렸어.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어. 보수도 챙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걸리지. 근데 의뢰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뢰한 사람을 처벌한다. 그렇게 되면 중개업소에 가서 내놓을 때 이 사람이 무등록인지 아닌지 막 알아보고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의뢰할 수는 없잖아요. 4번. 개혁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 갖고도 중개사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등기 전매는 금지잖아. 근데 미등기 전매를 소개시켜줬어. 등기 안 난 부동산을 다시 되팔게 소개시켜줬어. 그러면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예요. 다만 이제 미등기 전매를 못하게 막고 있는 법을 어겨서 강행법규에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개는 중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외된다고 할 수가 없다. 중개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도 판례이긴 한데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중개활동한 그 대상이 혹시 법 위반 행위라고 할지라도 중개는 일단 중개라고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진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면 안 되죠. 컨설팅의 부수에서 중개를 해줬을지라도 의뢰를 받아가면서 보수를 챙겨가면서 직업적으로 했다면 그것도 어디에 해당될 수 있다?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서 4번을 고르셔야 되겠어요. 좀 어렵네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강의 했습니다. 47개 중에 하나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랑 같이 있잖아요. 우리 올인원 교재에 테마 하나씩 반복해서 꾸준히 시험 보실 때까지 하시고 우리 그 합격열차 그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오셔서 이거 또 복습하시고 이거 강의도 또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올해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겁니다. 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